1980년 오클라호마의 와곽고속도로 한 젊은 여성이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합니다. 파악된 신상은 토냐 휴즈. 경찰들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지만 이름의 실제 주인공은 어렸을 때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병원에 이송된 그녀의 몸에는 멍자국과 같은 가정폭력의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경찰들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식은 구체적인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낳았으며 입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이클, 그리고 셋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된 메건입니다. 그녀가 직접 데리고 있는 자식은 마이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남편이라 주장하는 한 남성, 프랭클린 플로이드가 나타납니다. 그녀가 죽은 후 남편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지만 친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아들 마이클은 위탁 가족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위탁 가족은 마이클을 정식 입양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플로이드가 마이클을 납치합니다. 마이클의 행방을 찾기 위해 FBI는 노력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녀와 마이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숨겨졌던 충격적인 비밀과 한 여인의 비극적인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 이름은 토냐 휴즈가 아닌 샤론 마샬이었습니다. 그녀와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들은 그녀를 샤론 마샬로 기억했습니다. 샤론은 아주 똑똑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공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고 조지아 공대에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할 만큼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경찰은 샤론의 한 친구에게 플로이드의 사진을 보여주자 저 사람은 샤론의 아빠라고 증언합니다. 남편이라고 주장했던 남성이 아빠라니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샤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 이름은 메간,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되었던 셋째 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DNA를 제공하면서 샤론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샤론 마샬 또한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샤론의 진짜 본명은 수잔 마리 세바키스. 그녀는 1969년 9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토냐 휴즈라는 이름은 공동묘지에 비석에 있던 이름을 가져다 쓴 것이었죠. 수잔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후 직업이 없어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수잔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다가온 한 남자, 수잔의 엄마는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왔던 그 남자는 결혼 후에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잔의 엄마는 아이들의 기저귀를 사기 위해 위조수표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30일간 감옥에 갑니다. 그 사이 그 남자는 수잔과 동생들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그 남자가 바로 프랭클린 플로이드입니다. 플로이드는 수잔의 두 여동생들을 보육원에 버리고 수잔만 데리고 영영 사라집니다. 그렇게 플로이드는 혼자 수잔을 키우게 됩니다. 그는 수잔이 딸이라고 주변에 알렸으며 수잔에게 그녀의 진짜 이름을 숨기고 샤론 마샬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수십 년간 은행 강도와 살인, 아동 성추행, 납치, 성폭행 등의 무시무시한 범죄를 무수히 저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1살 때 플로이드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생활고에 시달렸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교회 시설로 보냈고 그는 이곳에서 성적인 학대 속에 성장합니다. 그곳에서 플로이드는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소년들에 의해 강간을 당했고 10대 때는 자위행위를 하다가 들켜 직원들이 그의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등 플로이드는 직원들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16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그는 나이를 속이고 군에 입대하려다 실패하면서 범죄 행각을 시작합니다. 플로이드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인디애나폴리스로 떠났지만 어머니가 매춘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 백화점에 침입했고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의해 복부 총상을 입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청소년 시설로 보내집니다. 1962년 4살 여아에 대한 납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지만 1년 만에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그는 은행 강도를 저지르다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10년 뒤 출소한 그는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또다시 체포되지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뒤 잠적하고
신원을 감춘 채 도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FBI 수배 명단에 오릅니다. 법망을 피해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다니며 이름과 신분을 바꾸며 도주 생활을 지속하던 플로이드는 1975년 가짜 신분으로 수잔의 엄마와 결혼을 합니다. 수잔의 엄마가 위조수표 사용으로 감옥에 간 뒤 그는 수잔을 데리고 사라지면서 그녀의 이름을 샤론 마셜로 바꾸고 자신의 딸로 위장하여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수잔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성습적으로 샤론을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플로이드는 그녀가 자고 있는 동안 총을 겨누고 강간했습니다. 1986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항공우주 엔지니어를 꿈꾸던 수잔은 조지아 공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상태였던 그녀의 진학을 막은 플로이드는 강제로 플로리다로 주거지를 옮깁니다. 이곳에서 수잔은 엔지니어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클럽 댄서로 일하며 또 다른 이름, 토냐 휴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플로이드와 수잔은 1989년에 결혼했고 결혼식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린즈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가짜 이름 토니아 던 테들럭과 클래런스 마커스 휴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마이클을 낳았고 아버지였던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플로이드는 마이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잔의 동료 댄서인 카렌 파슬리는 플로이드를 떠나도록 수잔을 설득했지만 자신이 떠나면 플로이드가 자신을 추적하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 결국 플로이드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던 수잔은 남편 몰래 만나던 남자친구와 함께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녀의 친아들 마이클을 그들과 함께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 그녀는 타박상과 머리를 다친 채 오클라호마 고속도로에서 발견됩니다. 결국 그녀는 사망했고 동료와 병원 직원들은 의심스러웠지만 수잔의 죽음은 뺑소니로 추정되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플로이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지만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플로이드가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던 그녀의 친아들 9살 마이클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가 체포되면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수잔의 진짜 정체가 밝혀집니다. 플로이드는 몇 년 동안 마이클에 대한 양육권을 구해왔지만 그는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마이클은 그의 양부모에게 입양될 예정이었습니다. He was almost our child. The adoption papers were almost completed. 1994년 9월 12일 플로이드는 마이클이 있는 학교로 걸어 들어가 총구를 들이대고 교장 데이비스를 마이클의 교실로 데려가도록 협박했습니다. 플로이드는 마이클과 데이비스를 그의 픽업 트럭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를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내리게 하고 나무에 수갑을 채운 다음 마이클과 함께 도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행히 납치에서 살아남아 구출되었습니다. 이후 샤론의 직장 동료였던 시릴 코메소를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플로이드는 마침내 체포됩니다. Why won't you tell us where he is? It's none of your damn business where he's at. You don't have a right to love him, care for him, and cherish him, because he ain't yours. 수사관들은 플로이드의 픽업 트럭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한 여성들의 사진을 97장 발견합니다. 수잔이 노골적으로 찍힌 성적인 사진들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잔이 프랭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되었고 성적 착취를 당한 또 다른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성인 여성이 묶인 채 구타당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수잔이 어떻게 그와 결혼했는지 등에 대해 여러가지 모순된 진술을 했습니다. 수잔이 그녀의 친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 자신이 그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이클의 행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던 플로이드는 2015년이 되어서야 납치한 당일 마이클을 총으로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수십 년 전 납치되었던 수잔 세바스키였다는 사실과 플랭클린 플로이드의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면서 납치와 살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그는 FBI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일화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 그가 저지른 범행을 정당화할 순 없겠죠. 현재 그는 살인 혐의와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플로디어에 있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올해로 79세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잔의 범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콜드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메간의 양 어머니는 메간의 외할머니이자 수잔의 어머니인 월렛에게 연락해 메건과의 관계를 이어주려 했으나 월렛은 무관심했고 메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인 클리프와는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넷플릭스 사진 속의 그녀로 제작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미스터리한 죽음과 연이어 벌어진 아들의 납치 사건으로 밝혀진 평생 충격적인 범죄의 희생자였던 수잔 마리 세바키스의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 다큐멘터리입니다. It's my life. I don't want nothing to happen about this. I cover up for what I have to cover up to protect my son. I don't give a what you think about me, but I'm not going to jeopardize my son. I love my son, and someday, before I die, I want to hug him again.